네, 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여왕 하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대부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를 뽑을 것입니다. 스페인에도 엘리자베스 1세의 버금가는, 아니 엘리자베스 1세보다 더 강력했던 왕권을 만든 여왕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여왕이자 지금의 스페인의 기틀을 만든 왕, 이슬람 군대의 나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결국 이슬람 군대를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고 중앙국권을 만든 여왕, 스페인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여왕, 바로 이사벨 1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벨 1세는 정말 박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안 2세의 딸인 이사벨 1세는 이복 오빠 엔리케 4세에 의해서 성에서 쫓겨납니다. 엄마의 이사벨과 동생 알폰소는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엄마 이름도 이사벨이고 딸의 이름도 이사벨 1세잖아요. 이사벨 1세는 엄마의 이름인 이사벨 이름을 이어받았고요. 엄마의 정확한 이름은 이사벨 데 포르투갈입니다.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 충격으로 엄마는 정신병 증세를 일으킵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벨 1세의 딸인 후아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후아나도 정신병을 겪게 됩니다. 엄마도 정신병, 그리고 딸도 정신병을 겪는데 참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왕족에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엄마 이사벨이 그러한 충격 때문에 정신병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역사책에 따르면 이사벨 1세는 이 경험으로 일반 백성들의 처지와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빠인 엔리케에도 딸이 생깁니다. 이게 웃긴 게 엔리케의 딸도 후아나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엔리케의 딸 후아나가 총신인 후안 파첸코의 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실 엔리케 역시 합스부르크 유전병 중에 하나인데 성불구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공식적이 아니었지만 이미 일부 신하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런 엔리케에게 딸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니 대신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엔리케는 딸 후아나를 왕위 계승자로 강행했지만 귀족들의 강한 반발 때문에 이사벨 1세와 동생 알폰소가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알폰소가 죽게 됩니다. 이사벨 1세는 포르투갈의 아폰소 5세와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폰소 5세가 삼촌입니다. 그리고 후아나보다 19살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후아나는 이런 포르투갈의 통합보다는 아라곤 왕조에 있는 페르난도 2세가 훨씬 결혼 상대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아라곤은 카탈루냐 뿐만 아니고 발렌시아, 발레아스 제도, 그리고 시칠리아까지 점령한 나름 거대한 왕조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벨 1세가 엔리케 4세에 의해서 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벨 1세는 동생 알폰소의 묘비에 간다라는 말을 하고 결국 이사벨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탈출을 합니다. 엔리케는 곧바로 추격대를 보냅니다. 게다가 프랑스도 방해를 합니다. 왜냐면 아라곤이든 카스티아든 두 세력이 합쳐지면은 세력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프랑스 역시 그 세력이 커지지 않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귀족들 또한 강해질 중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방해 작전을 펼칩니다. 이사벨은 성에서 도주를 하고 페르난도는 상인으로 변장해서 바야돌리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사벨의 업적은 확실합니다. 이사벨은 현재 스페인 영토를 확정한 최초의 왕이 됩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연합 상태이긴 하지만 물론 지금도 연합 상태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루었던 영토들이 지금의 스페인의 영토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중앙 집권형 국가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레콘키스타를 완성을 합니다. 레콘키스타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그 과정을 뜻합니다. 이사벨 1세와 남편인 페르난도 2세에 의해서 레콘키스타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브라스에 의해서 스페인 문법서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망스어가 분화돼서 스페인어가 된 건데요. 사실 이 라틴어는 유럽의 대부분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로망스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비롯해서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탈리아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 때 지금의 스페인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법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콜럼버스의 출항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콜럼버스의 출항이 스페인 왕들에 의해서 한 번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콜럼버스는 무려 3번의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 이사벨 1세에게, 그나마도 페르난도 2세는 이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 이사벨 1세가 콜럼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여왕에 의한 부정적인 평가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왕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유대인과 가톨릭으로 개종한 무슬림조차 나라에서 쫓아냅니다. 이사벨로 인해서 가톨릭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게다가 르콘키스타의 성공으로 마지막 그라나다 왕조가 붕괴된 후에 왕권과 가톨릭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더더욱 알게 됩니다. 때문에 교황은 이사벨과 그 남편이 페르난도 2세에게 가톨릭을 수호했다는 명분으로 가톨릭 왕들이라는 칭호를 부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럼버스 출정을 허락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사벨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콜럼버스가 출정했을 상황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발견한 아주 약간의 금은 차후 피사로와 코르테스가 페루와 멕시코를 약탈한 시발점이 돼서 스페인이 당시 최강 국가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스페인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사벨 1세가 갖고 있는 역사적 중요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벨 1세를 기준으로 후아나 공주도 있고요. 그리고 후아나 공주의 아들인 페르난도 7세도 알아두시면 좋은 스페인 역사의 한 부분이고요. 다음 안녕하세요, 대만보입니다. 이번에는 세계를 바꾼 결혼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1편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편의 주제는 바로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라 여왕, 그리고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의 결혼입니다.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라고 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스페인이라고 하시면 잘 알고 계시겠죠?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아니라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삼국시대를 겪은 것처럼 스페인도 예전에는 이렇게 분리된 왕국이었답니다. 그 중에는 카스티아 왕국, 그리고 아라곤 왕국, 포르투갈 왕국,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그라나다 왕국이 있었는데요. 그중 카스티아 왕국이 가장 영토가 크고 나라가 부강했는데요. 카스티아 왕국의 왕은 후안 2세였는데 이사벨라 여왕을 두고 죽어버렸어요. 이사벨라 여왕은 여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고 이복 오빠였던 엘리케 4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엘리케 4세는 처음에는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핏줄로 남아있으니까 견제를 하기 위해서 왕국에서 쫓아내 어디 먼 곳에서 살게 했는데요. 이사벨라 여왕이 계속 왕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케 4세가 이사벨라를 포르투갈의 늙은 왕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사벨라는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발표를 하게 되죠. 바로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페르난도 왕자는 아라곤이라는 약소국의 왕자였는데요. 바로 카스티아 왕국 옆에 붙어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카스티아 왕국에 변장을 하고 들어와서 이사벨라 여왕과 비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케 4세는 비밀 결혼의 상대가 페르난도 왕자라는 걸 알게 되고 안심을 하고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가 잘 살게 해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케 4세는 후사가 없이 죽게 되었고 이사벨라 여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페르난도도 아라곤의 왕국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이 합쳐져서 통합왕국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이 두 사람의 결혼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스페인 남부지방에는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 왕국이 있었는데요. 레콘키스타라고 재정복 운동이라고 해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자는 운동이 몇백 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을 1492년에 드디어 끝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왕이었죠. 그리고 그 업적으로 이제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라 여왕은 스페인의 공동 국왕으로 인정이 되고 두 사람을 합쳐서 가톨릭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이사벨라는 여자의 몸인데도 남자인 페르난도 왕과 같은 위치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류 같은 곳에는 무조건 가톨릭 공동 국왕이라는 서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페인을 완전 통합한 것이 1492년이라고 했는데, 이때 하나의 일이 더 있었거든요. 바로 콜럼버스 대항해입니다.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이사벨라 여왕인데요. 원래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에도 요청을 하고 이탈리아 귀족들한테도 요청을 했으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사벨라 여왕까지 왔었는데, 이사벨라 여왕이 이 레콘키스타가 끝나면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레콘키스타가 끝난 1492년에 지원을 해주고 1492년 8월 달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떠나가게 되죠. 이사벨라 여왕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빛낸 백인의 위인 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럼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왕의 자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중 한 명이 바로 후아나입니다.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바로 그 후아나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3편에서 소개해드릴 텐데 캐서린이라고 하는 딸이 또 있었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마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3편을 기대해주세요.
이사벨 여왕이 스페인 통일왕국을 건국할 당시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넘어서며 인도 항로 발견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급해진 이사벨 여왕도 바로 콜럼버스를 후원하며 동방 항로 개척을 시작하죠. 이들이 경쟁적으로 바다로 나가 인도 등의 동방을 가려한 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 향신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항해 시대를 얘기하면서 후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그라나다에 있는 향신료 가게 비슷한 곳이에요.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를 가져온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후추를 비롯한 이 향신료를 찾고자 하는 유럽인들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육류의 맛과 향을 잡아주는 후추의 등장은 당시로서는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곧 왕족과 귀족 등이 후추에 열광하면서 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죠. 이 후추라는 거는 중세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이 반도의 유럽의 가장 끝에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을 바다로 내몰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 흔하게 이제 우리 곁에 있지만 사실은 아주 예전에는 너무나 귀중해서 그때는 이 후추를 이 한 알 한 알 무게를 달아서 팔았다고 그래요.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을 정복하면서 지중해 일대의 후추 무역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럽 변방에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안 그래도 가치가 어마어마했던 향신료를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었죠. 포르투갈은 일찌감치 인도에서 향신료를 직접 들여오기 위해 대서양 항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뒤를 이었던 스페인의 항로 개척은 바로 이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곳이 그라나다에 있는 그 유명한 이사벨 여왕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두 사람이 대면하고 있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동상입니다. 이사벨 여왕은 이웃 경쟁국인 포르투갈이 항로 개척에 앞서 나가자 조바심을 느꼈고 때마침 콜럼버스는 포르투갈로부터 항해 제안을 거절당하고 이곳 스페인으로 오게 됩니다. 1492년 서로의 바람이 맞아떨어지면서 둘 사이에 역사적인 계약이 맺어집니다. 1492년 1월 있었던 역사적인 현장을 표현한 이 동상입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80여 년 전부터 엔리케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서양 아닌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체계적으로 개척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스페인은 왕실의 내분이라든지 무슬림 세력과의 전쟁 때문에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이사벨 여왕 때 1492년 1월 2일 날 레콩키스타를 끝내고 왕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녀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콜럼버스를 불러서 대서양 횡단 계획을 승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결단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거죠. 콜럼버스의 파격적인 요구까지 받아들인 이사벨 여왕. 콜럼버스를 그가 발견한 땅에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물산의 10%를 주기로 합니다. 마침내 콜럼버스는 세 척의 배에 선원들을 태우고 그토록 꿈꾸던 항해에 나섭니다. 이는 유럽 대륙에서 서쪽으로 항해를 시도한 최초의 선단인데요. 당시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동쪽 항로는 포르투갈이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타 마리아, 핀타, 니냐 이 세 척의 작은 배를 타고 1492년 8월 3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곳 인근의 팔로스 항구를 출발합니다. 대서양을 건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그 끝에 그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세계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팔로스항을 출발한 콜럼버스는 불과 70여일 만인 1492년 10월 12일 새로운 대륙을 발견합니다. 인도에 도착했다 확신한 콜럼버스는 그 땅을 성스러운 구세주란 뜻의 산살바도르라 이름 짓고 향신료와 황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Spanish Inquisition founder, unifying force of Spain, and defender of the Catholic faith, here are 5 facts about Isabella of Castile. Fact number 1. She helped discover America. It was with Isabella's backing that Christopher Columbus was able to afford his voyage to the New World. Not only did this bring wealth to Spain, but the lands discovered were now owned by Castile. When the Native Americans were brought back as slaves, Isabella demanded they be set free. Fact number 2. She created the Spanish Inquisition. Isabella and her husband, Ferdinand II, established the Spanish Inquisition to ensure that Jews and Muslims who had converted to Christianity were keeping to their new faith. She also commanded that the Jews and Muslims in Spain that refused to convert to Christianity were exiled. Whether she purposely intended to influence the famous Monty Python sketch or not is still up for debate. Fact number 3. She was the first woman on a US coin. In 1893, 400 years after Columbus's fateful voyage, a coin was issued in the United States that featured Isabella's image. That same year, she also became the first woman featured on a commemorative US postage stamp when she was featured alongside Columbus on the 8-cent stamp. Fact number 4. She had a famous daughter. Of her 5 children, only 3 outlived Isabella, one of which was Joanna, nicknamed Joanna the Mad for her mental instability. Another daughter, Catherine of Aragon, went on to become the first wife of Henry VIII, making Isabella the grandmother of Mary I of England. Fact 5. She was a mature student. Isabella championed education, making sure both her sons and daughters received a full education. She also set up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massed a large art collection. Widely read, Isabella continued her own studies well into adulthood and learned Latin when she was 35 years old. But that's not that impressive. I can speak it and I'm only 24. Ergo sum loquentis ineptus. And there you have it, 5 facts on the famous Spanish Queen Isabella of Castile. I hope you enjoyed the video and remember to give us a like and subscribe below. See you next time.